백 교수님, 민주당이 느닷없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좀 이거 뜬금없는 일 아니냐. 왜 민주당이 또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자까지 추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양까지는 아니지만 아부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이제 박선원 의원에 관련한 그 보도가 됐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을 이제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면 북핵 비핵화 노력이라든가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이런 추천하는 자격은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이제 그 저명한 대학 교수라든가 또 그 소위 국제법원의 판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 노벨상 이 수상자들이 네. 자격이 이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추천에 대한 흔결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뭐 보도가 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이 박선원 의원이 그 수첩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그런 글귀가 적힌 걸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걸 본회의장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언론의 카메라에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외부에 알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의도적인 이제 노출로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그 집권을 거의 마무리한 듯한 행태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미국 그 대통령과 굉장히 그 긴밀한 협력 내지는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게 우리 한국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상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막 이런 부분을 간파를 해서 좋은 의도로 국익을 위한 좋은 의도로 하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제1야당이 집권 세력이다. 그리고 이미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제 이런 인식이라고 하면은 이건 매우 정략적이기 때문에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추천이 과연 한국의 어떤 국익 차원이 아니라 정파적인 그런 이익을 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겨냥해서 이러한 뭐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크릭 행보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급변침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이 느닷없이 일본 간에 지금 적대적 관계가 아니니까 일본군의 증강에 대해서도 뭐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하면서 얼굴을 바꿔도 너무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동안에 지켜왔던 어떤 정책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철학을 일거에 뒤바꾸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경우도 어떤 그러한 진정성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정파적, 정략적 접근을 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의 권위까지도 실추시키는 거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노동당에 800만 불 전달했다는 것은 지금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물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미국이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제재 위반이요.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관타나모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흥묘 백묘론, 고양이가 잡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만 네. 잘 잡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기본 철학이라든가 기본 어떤 정책 방향이 급선회할 때 바다에서 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 갑자기 그 급선회를 했을 때 좌초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걸 변침한다고 예,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급변침하면은 예. 바로 자초되는 경우가 그래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16년 그 4.16 세월호 사건도 급변침을 하다가 결국은 침몰하가 5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 철학이나 기본 정책을 이렇게 과도하게 이 선회를 하면 집도끼마저 또 등 돌리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조급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나 기본적인 정책 과정을 전부 일거에 다 혼합 믹스를 시켜서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동안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요소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서 김정은과의 회담도,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하노이 회담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김정은 간에 뭔가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 미국을 속인다는 그런 인식까지도 지금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당시 1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고, 특히 김정은과의 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전을 가져와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았죠.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얼마나 고도화 시켰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ICBM 쏘아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를 했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그쪽에서는 더 좀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추천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노력의 결과로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나친 우크릭 행보가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중도층을 겨냥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이 되더라도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지 않느냐,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고. 미국에서도 저는 뭐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그것도 여당도 아니고 야당의 의원이 자기를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을 해? 이건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객관적으로 보면 270여 개 국가 중에 10대 그 사실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뭐 스포츠 대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야당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겁니다. 추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박선원 의원이 네. 바로 조셉 윤 지금 네. 미국 대리대사하고 네. 오찬을, 문정인 전 연세대 교수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오찬을 해서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기 때도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가 직접, 아베 신조 총리가 했죠. 예,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만큼 권위 있게 추천을 해줘야 노벨위원회에서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비중 있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는 무슨 다선도 아니고 중진도 아니고 이 초선이 뭐 지나가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뭐 한 건 하겠다는, 뭐 충성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트럼프 측에서도 흔쾌하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노벨 그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방점을 많이 찍거든요. 아,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야당에 그렇게 큰 비중 있는 의원이 아닌 초선 정도 되는 의원이 이 추천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물론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도 적어도 품격이라든가 비중이 있는 사람이 추천했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뭐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닥 기분이 좋을 리는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집권 어떤 로드맵에 관련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집요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참 비굴한 모습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기조 유지를 하고 기본 철학이나 기본 정책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지금 너무 믹스돼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뭔가 계산착오가 있고 굉장히 조급한 심정인가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생각도 비슷할 거예요. 이재명 뭐 대표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름 있는 내노라는 그런 정치인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초선 의원을 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런 생각이 당장 들 것 같습니다. 격에 맞지 않다. 대통령 되는 것이 급하기는 하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나라의 격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